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료 절감기 만드시는 분들 아니면 소비자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공부 좀 하시면 많이 도움 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과거와 달리 흡기량 센서가 있습니다. 전자제어식 차량들 흡기량 센서 다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기와 연료 분사량, 공연비죠. 휘발유 차량 이론 공연비는 14.7대 1입니다. 그렇지만 12대 1에서 18대 1까지 연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상의 공연비를 한다, 이런 게 림번 엔진이죠. 그래서 공연비 가지고 연비를 올리려고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힘이 걸렸을 때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많이 걸리는 영역에서는 림번이 작동을 안 합니다. 힘이 적게 걸렸을 때만 희방연소 쪽으로 끌어연는 프로그램도 옛날에 만들었었죠. 그게 림번 엔진입니다. 림번 엔진 작동하면 림번 상태에서는 힘이 없죠. 출력 저하가 일어나죠. 그 공연비를 높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흡기량 센서 보시면 전압 찍어 보십니다. 다르게 칼만 어라 방식, 핫필름 방식 이런 방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맵 센서라 생각하시고 맵 센서 파형을 보시면 공회전 때 이 센서 값이 0.9V, 1.1V 요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풀악셀 하면 3.7, 3.8V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인데 연료 이용 효율 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엔진 부하에 따라서 연료량을 또 정량시킵니다. 그러면 연료 부하량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이 조절되는데 엔진의 부하가 안 걸리면 연료를 작게 넣겠죠.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슈에. 그래서 간단하게 흡기량 센서 쪽만 이래 봅시다. 흡기량 센서를 보시면 어떻게 보시냐면 출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 흡기량 센서가 만약에 0.9V다 하면 1V로 올리고 2V다 하면 2.1V, 2.2V로 올리고 3V다 하면 3.3V, 3.5V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을 일정 전압 영역으로 업 시키면 됩니다. 그럼 모듈이 필요하겠죠. 모듈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는 전압, 맵 센서에서 나오는 흡기량 센서 전압값을 정폭시켜서 0.1V, 0.2V 이런 식으로 정폭을 시켜서 ECU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실제 공기량이 들어온 것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ECU는 신호값을 받은 대로 연료 분사량을 늘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출력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내가 악셀에다 밟았는데 공기량은 100이 들어왔다 하면 실제로 ECU에서는 110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연료 분사량을 10% 늘려버립니다. 그럼 출력 당연히 올라갑니다. 차 잘 나가죠. 근데 매연 좀 넣을 겁니다. 이게 ECU가 하는 일이에요. 매연 넣으면 그 매연에 따라서 산소 센서가 또 있죠. 산소 센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후한 연소에서 ECU에 신호값을 줍니다. 신호값을 주면 다시 ECU는 학습을 해서 또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데 흡기량 센서 전압값을 일정하게 균일하게 변형시키지 않고 리얼하게 변화를 시키면 학습을 못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ECU 자체가 멍청이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비 맞추려고 막 연습을 하죠. 순간순간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CU에서 산소 센서 오는 값을 바로 반영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학습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시켜보면 산소 센서가 고장났다 하면 연료량을 조금씩 정량시킵니다. 그 산소 센서 고장났다고 자기가 판단하면 원상복귀 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산악형, 우리가 이제 공장 지붕 같은 데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연료량을 비스듬하게 정량시키다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다시 또 이상하면 다시 공장 지붕같이 차근차근 올리다가 다시 뚝 떨어집니다. 그 산소 센서가 고장났을 때 그렇게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흡기량 센서를 건드리면 출력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다이나모 테스트 한다. 출력 올라갑니다. 헛기량 센서 장난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매연 문제 어떻게 잡을 건데요? 그래서 매연을 잡으려 하면 이론 공연비에 맞춰야죠. 그래서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국산차들 출고 공연비는 뭐 13.5대 1 정도 되고 수입차들은 14대 1 정도 됩니다. 완벽하게 이론 공연비까지 가는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빈틈새 헛기량 센서 조금 조정 가능합니다. 자, 13대 1 출고 공연비를 맞춰 나왔다. 안 그러면 13.5대 1을 맞춰 나왔다 하면 더 출력을 올리면 12대 1까지 되니까 약간 전압값 높여주면 출력을 증가시키고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헛기량 센서 전압값을 올려줘 가지고 이슈에 전달하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요.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엔진 힘없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전압값을 낮게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퍼지 제어로 해서 다운시키면 어떻게 되냐. 양이 작을 때는 그냥 뭐 엔진 악셀에다가 좀 부드럽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퍽퍽한 느낌, 빡빡한 느낌이 안 듭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공기량이 작게 들어오는 거죠. 똑같이 들어오는데 작게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게끔 이슈에 거짓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그 이론 공연비에 맞추기 위해서 이슈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줄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기량이 100이 들어왔는데 90으로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게 해주면 이슈에서는 90에 해당하는 기름만 분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출고 공연비가 13.5대 1이다. 거기서 오늘 5% 정도 다운시킨다. 전압값을 다운시키면 14대 1까지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악셀 시에 예를 들어서 3.8V까지 올라가는 헛기량 센서다 하면 한 20% 꺾어버려요. 뭐 3V 밖에 안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공기량이 3.8V까지 하는 그 정도의 양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3V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을 줄이겠죠. 실제로 파형 테스트를 해보시면 인젝터 휘발유 쳐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인젝터 파형을 찍어서 듀티 타임을 재보시면 풀악셀 했을 때 인젝터 열리는 시간 확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공연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를 세워놓고 뭐 공회전 상태 이럴 때는 별로 표시 안 납니다. 웅 하면 웅 밟힙니다. 그런데 오르막길 쭉 올라가 보면 이 전압값을 너무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노킹 현상이 생깁니다. 까르륵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연비 평길에서 연비 잘 나옵니다. 장난은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헛기량 센서 가지고. 자, 장난을 쳤을 때 너무 과하게 장난친다 하면 전압값을 너무 과하게 장난친다. 오르막길 노킹 현상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배기구에서요. 배기구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동 걸어 놓고 하면 물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 연소다. 개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보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런데 전압값을 다운시키게 되면 배기구에서 물 나옵니다. 붕 밟으면 물방울 뭐 습기 차고 수증기 나오다가 물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멍청이들이 물 나오면 완전 연소다 하는데 물이 왜 나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헛기량 센서 값, 전압값을 조절하면 다이나모 테스트하면 출력도 올릴 수가 있고요. 연비 테스트하면 연비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FTP 75 모드를 했을 때 일정 속도까지 도달하는 거, 악셀에다 밟았을 때 초호 단위로 도달해야 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거 안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출력이 안 올라가는 대신에 연비는 나온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난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 경차 만들었죠. 경차 만들었는데 그 엔진 가지고 출력 다 나오겠습니까? 다이나모 테스트 올려가지고 연비 테스트 한다. FTP 75 모드에서 연비 테스트 한다 했을 때 밟으면 그 해당 초에서 해당 시간대에서 일정 속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올라가면 뭐라 하겠어요?
그때는 눈 감고 봐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뭐 그래 뭐 조그마한 차에 뭐 800cc, 1000cc도 안 되는 차에 그거 뭐 차 경차 국민 보급형으로 만드는 건데 속도 그렇게 팍팍 맞추면 스포츠카지 이러면서 봐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흡기량 센서 장난치면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장난치는 거 뭐 괜찮아요. 근데 환경에 영향을 안 주고 매연 안 나오고 또 너무 그 희박연소 쪽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배기구에서요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돼. 까만 것만 매연이 아니에요. 카본 찌꺼기 나오는 것만 매연이 아니고 희박연소를 너무 걸게 되면 배기구에서요 막 고무 타는 냄새 같은 이런 냄새도 나요. 그래서 이 흡기 센서 건드리면 얼마든지 연비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출력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뭐 부하별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전압값에 따라서 폭을 많이 줄 거냐 작게 줄 거냐 이거 조정해버리면 돼요. 바보 아니면 할 수 있잖아요. 연료절감기 개발하시는 분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건드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차량마다 차종마다 다 다르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뭐 공부하셔가지고 해보시려면 해보시고 그런 건 불법 개조입니다. 엔진 건드리는 거니까 환경 쪽까지 다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출력, 연비, 매연까지 다 잡으려면 실력이 자동차 메이커보다 뛰어나야 되겠죠. 자동차 메이커 엔진 개발 따로 하는 회사들 있겠죠.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균형 다 맞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료절감기 개발한다 하시면 자동차 메이커보다 기술이 뛰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연비 제어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배기구에 물 넣는다고 효과 있다고 뭐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물이 왜 나옵니까? 정상연소하면.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자동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자꾸 장난칠라 하지 말고 이왕 연료절감기 만든다 그러면 잘하세요. 공부 제대로 좀 하시고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 자동차 메이커보다 자기가 과연 기술이 뛰어난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뭐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거론하면 뭐 잘났니 못났니 뭐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냉정하게 흡기량 센서 건드리면 전압값 건드려서 이슈에 전달하면 출력도 올릴 수 있고 연비 향상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매연까지 세 가지 다 잡으려면 더 힘들겠죠.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이 부분요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장 경험, 실험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온도 센서요. 흡기 온도 센서 이 부분도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흡기량 센서입니다.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흡기량 센서입니다. 그 값을 변조하면 출력 올릴 수 있다, 연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연료절감기 만드신다 하면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면 마음대로 하시고 올바르게 공학도로서 정직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전자제어식 엔진에 대해서 원리 공부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또 뭐 모듈을 만든다 하면 펌웨어도 공부하시고 그죠? 소프트웨어도 직접 짜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소프트웨어 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드웨어 설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드웨어요. 12V짜리 차하고 24V짜리 하고 우리가 스코프 방향 찍어보면 12V 차들은 90V까지 뛸 거고 24V 차량들은 180V까지 파형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는 10배수 보면 됩니다. 12V짜리는 120V까지 뛴다. 24V짜리는 240V까지 뛴다고 생각하시고 노이즈 파형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하드웨어 설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동차 쪽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학도들요, 바보입니까? 자동차가 그냥 다닙니까? 배운 사람들요, 이런 원리 깊이 있는 내용 이야기해주면 다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흡기량 센서 하나만 건드려도 출력도 올릴 수 있고 연비도 향상시킬 수 있다. 회전수 영역, RPM 영역별로 또 회전수 측정해가지고 프로그램 여가 또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엔진 부하에 따라서 또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시면 흡기량 센서 건드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놈 이슈가 뭉청이가 아니니까 순간순간 바뀌는 거는 못 따라잡는데 계속 일정 시간을 끌어주면 학습회가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연료절감기 개발하시고 효과 좋은 거 만드시고요. 그리고 소비자라면 이런 거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보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기술을 개발했다면 그 사람을 믿으시고 아니면 믿지 마세요. 바보 안 되는 게 지름길입니다. 자동차 메이커 그 안에 비싼 밥 먹고 월급 많이 받고 하는 놈들이 이거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보 아닙니다. 그 애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공부했겠습니까? 자동차 전문으로 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현장에 들어가서 배우고 연구소 들어가서 배우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실력 믿으세요. 그 차 만들 때 현실적으로 최고 근접해서 출력, 연비, 매연 이거 다 균형 맞춰서 내놨으니까 특별하게 알아가지고 연비 푹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거 유튜브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올리기 시작하니까 딴소리 하시는 분 많은데 많이 배우시고 이런 방향도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좋은 제품 만드시고 소비자한테 구라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이런 방향 주면 도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연료절감기 만드시는 분이나 연료절감기 구매하시는 분 이런 부분 공부하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